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22일 자정이 가까워서 찍는 내용인데요.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고고TV는 필부입니다. 그 TV의 평론가로 출연하는 변호사도 아니고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기자 출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고TV는 필부입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고양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한 3, 4일 동안 아주 대한민국을 휘몰아친 대우조선 하청 노조들의 파업,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쟁이었고, 쓰레기 자유우파를 따라다니는 죄송합니다. 보수의 가치가 뭔지, 진보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는 쓰레기 자유우파를 따라다니면서 세뇌당한 사람들, 그리고 종편, TV조선과 채널A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세뇌당한 사람들, 그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맨 밑바닥 인생들인 용접공들의 남 대표님이 이렇게 방송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여름에 불볕 폭염에 35도를 오르내리는 그 폭염에 하이방 용접을 하려면 눈만 내놓고 가죽 이 덮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목장갑을 이만큼 올라가고 그죠? 용접을 하면 불꽃이 튀니까 그 다음에 몸에도 가죽 이 치마 같은 걸 입고 하죠. 그런 데서 시급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는 그런 밑바닥 인생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에 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인생을 죽이는 길이다 하고 남철욱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저보고 댓글을 하는데 하셨는데 맨 밑바닥에 투쟁 인생과 법의 잣대를 갖다 놓고 귀족 노조를 없애버려나는 자칭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 자칭 우파 평론가, 자칭 법조인들을 보면서 저는 경악을 했어요. 윤석열이가 노동개혁을 한다 그랬고 또 윤석열이가 노조를 와해시키기를 원했던 보수 우파들, 특히 극우 쪽을 보면은 그들이 노동 현장과 사회 현상을 잘못 봤다. 왜 지금이야 이것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3, 4일 동안 아주 휘몰아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을 모으면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죠. 자, 이거를 내가 이거 말을 하려면 며칠을 해도 저는 부족한데요. 15분 전으로 끝내야 되니까 보수 네이버 댓글에 달고 또는 유튜브를 하는 고고TV만 이 하청 노조의 투쟁을 갖다가 옹호했고 윤석열이가 이걸 건드리고 진짜 공권력을 투입하면은 윤석열을 완벽하게 볼로 간다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고TV는 보수주의자며 시장과 경쟁과 자유를 바탕으로 한 보수의 가치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특히 보수의 입장과 컨서버티브 시장 자본주의는 자유와 경쟁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유와 경쟁을 거기서 시장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죠? 경쟁을 이기는 구조죠. 경쟁을 이기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고기술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은 하이테크 산업 제4차 산업 외에 중후장박한 또는 우리 밑바닥 건설 현장이나 중후장박한 자영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거기다가 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법대로를 외치면 국민들은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자, 내가 요번에 그 평론가들이라는 것이 또 어떤 칼럼 같은 것도 보면
한비자를 끌고 나오는 그 무식한 것들이 있어요. 한비자란 사람은 법치를 완성하고 진시황을 갖다가 진시황이 한비자의 법치를 동원해서 제국을 하다가 제국주의를 가다가 진시황은 임기 내에 대접을 해요. 한비자가 탄생할 때는 그 당시에 중국이 고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였고 춘추 전국시대 40몇 개 60몇 개가 춘추 전국이 시대였고 각 곳마다 자기가 말이죠 왕이라 그러면서 혈육상쟁을 벌일 때고 그 당시에 신분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농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평민 노예가 있고 무섬이 있고 그죠? 그러면은 한비자가 그때 그 법이라는 것을 갖고 법치주의 한비자의 법치주의가 여러 제후들이 차용을 하죠. 그 이후에도 차용을 하고 근데 그거는 기본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떻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한비자의 그 법이라는 것은 왕과 제후와 영토를 갖다 왕과 제후와 영주들을 보호하는 거니 그 밑에 있는 평민이나 또는 그 밑에 있는 노예나 모성들이 사고를 치니까 그걸 갖다 강력한 법으로 정비해서 왕의 권한을 갖다가 독재화시킨 게 한비자의 법사상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대학교 때 읽어보고 다 까먹었는데 그러면은 한비자의 법을 갖다가 지금 갖고 오면 안 되죠. 21세기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도 한비자의 법을 안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대로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갖다가 차용을 했고 판례 같은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대법원에서 법이라는 것이 하청노조에 원청 교수권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것들한테는. 그죠? 그래서 한비자의 법을 갖다가 평론을 하는 이 쓰레기 평론가들을 보면은 기원전 2300년, 지금부터 2300년, 2500년 전하고 현재하고 어떻게 한비자의 법이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죠. 한비자의 법은 사문화가 된 거예요. 또 화를 내려고 그래.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제가 이런 그 영상을 계속 찍는 것은 이번 주에 계속 찍은 것이 한 5개 찍었어요. 대우노선 하청노조 이 투쟁과 서러움에 대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완벽하게 지금 요번 주에 저번 주부터 요번 주까지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또는 추락을 막기 위해서 갖고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북송 어부 2명의 강제 북송 사건. 그 강제 북송 맞아요. 강제 북송.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국정원은 지금 헛다리 짚고 있어요. 그들 말을 나는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기사를 이렇게 짜집게 해보고 결론을 내보면은 그래서 내가 방송 안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실패로 돌아갔다. 강제 북송은 실패로 돌아갔고 거기서도 갖고 나온 게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하고 자유우파 쓰레기들이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영토와 북한의 국민을 속한다. 북한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관할이므로 그들은 대한민국 그 국민이므로 북송할 수 없고 국내법, 대한민국 헌법, 남한 헌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실효적으로 북한 애들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과 김일성 체제를 옹이하는 애들이고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또 윤석열은 대선 기간에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우리나라 영토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주적이 돼요. 그래서 북송 사건 그거는 실패로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갖고 나온 것이 이 대우노선 최빈곤층 최하층의 노동자들 갖다가 법대로 하자 하고 탄압이 들어가고 지지율 반등을 하고 급박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강박에 의한 협박이고 가스라이팅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지 로마 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한비자의 그 법이라는 것은
제후와 군주와 황제를 위한 법이었어요. 나 돌아버리겠네.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이야. 이런 말을 해봐야 쓰레기 자유우파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이 어떻게 알아. 세뇌당한 것들이. 진보가 뭐고 진보가 뭐고 자유가 뭐고 보수가 모르는데 다행히 고고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감이 잡힐 것이고 충분히 고고TV의 말씀에 동조하실 거예요. 로마 제정부터 현재까지 법은 만인에 대해서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게 프랑스 혁명 1700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뭔가? 약자를 위한 법이고 상식의 바탕을 둔 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법대로 하청 노조의 투쟁을 갖다 법대로 공권력 투입시켜라. 불법이다. 맞는 소리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법은 약자와 상식을 바탕으로 둔 약자와 대중 전반에 대해서 똑같은 법을 적용하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하청업체인데 제일 밑바닥이 하청업체란 말이에요. 그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할 적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이들이 하다가 안 돼서 민노총에 가입했고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금속노조는 민노총 소속이므로 때려잡으려면 민노총 수뇌부 금노총 수뇌부를 때려잡아야지. 이들이 하다 절규하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민노총에 소속돼가지고 이런 밑바닥 투쟁을 하는 것을 법대로 잡아라 하면은 그게 상식의 바탕을 뒀느냐 이거죠. 이거 하나 보고 가십시다. SBS 지금 요번에 보시면 말이죠. TV조선 마치 이걸 꿀먹은 벙어리같이 애매하게 방송을 해요. TV조선 기자들이나 TV조선은 알아요. 기자들도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야. 왜 밑바닥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공권력을 투입해서 경찰이 잡아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양비론을 펴는데 이 SBS 뉴스 듣고 가시죠. 네, 거제 파업 현장에는 가로 세로 1m짜리 철제 구조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벌써 30일째 스스로 갇혀 있는 하청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다 아프죠. 일단 관절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알리고 싶은 거죠. 물량이 줄면은 칼같이 사람들을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호황이라는 걸 누려본 적이 없어요. 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좁은 철창 안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밧줄 하나에 매달린 채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배를 만들 때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 발판 설치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은 실수령액으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입니다. 5년차 발판 설치 노동자 이광훈 씨는 본인 시급을 따져보니 올해 최저 시급보다 340원 높은 9,500원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를 귀족노조라고 하는데 이게 귀족노조의 급여입니까 이게? 저희가 그럼 어디에 기대돼요? 발판 설치 작업 중 떨어져 얼굴을 다쳐도 불안한 고용 때문에 산업재해 신청은 꿈도 못 꾸고 아무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출근 카드를 찍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권고도 무시한 채 물량 팀장이라는 팀장의 말만 듣고 그분은 퇴원을 해서 다음날 출근을 했고요. 출근 카드만 찍고 퇴근해라. 파업 같은 쟁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업무 중단 행위는 일터인 대우조선해양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규범은 원청 또한 실질적인 노동 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섭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매우 지속적으로 천명을 했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 그러한 입장을 명확하게 53개 시민단체도 오늘 지난 2주간 조선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긴급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이번 파업에 대해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다 들었죠? SBS는 중도 보수 쪽이에요.
항상 그러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 SBS 뉴스가 2, 3분 동안 보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자유우파 그런 네이버 댓글을 쏟아리면서 똥을 싸대는 것들과 자유파에 세뇌당한 그 늙은이들 무식하고 극빈한 자들은 보수가 뭔지 또는 진보가 뭔지도 개념이 없어. 진보 애들이 노조를 뒷배경으로 해서 노조의 표를 갖고 정권을 유지했고 표를 얻으니 무조건 노조는 나쁘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보수 정권이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조의 길을 내려준 것이 노태우고 김영삼이었고, 김영삼도 나중에 너무 심해지니까 노동부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김대중한테 막혔고, 그럼 김대중 노무현은 노조를 확률을 제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도 이런 하청하고는 싸우지를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전국을 마비시키는 그 민노총 거대 세력하고 싸우려다가 항상 패배를 했죠. 그럼 윤석열이가 요번에 노조 협파에 들어가고, 얘네들이 이 금속노조의 맨 하청 업체들이 월급 한 달에 250만 원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좌파 봉기 결집을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은 노조 투쟁에 들어갔다고 보세요? 그러려면 미쳤다고 걔네들을 앞세워 금속노조가 전면적으로 들어가 버리지? 그걸 갖다가 우파 평론가들이나 또는 국힘이나 이것들이 하는 소리가, 또는 윤석열 정부가 얘네들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해하기 위해서 드디어 좌파 결집 노동 봉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때려 부시자 하는 게 이제 보수의 논리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 투쟁이라고. 법은 상식의 바탕을 둬야 되고, 약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게 법이지. 또 화를 내려고 그래. 이 네이버 댓글이나 자유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논하는 거 보면은 민노총 금속노조원들을 개 박살내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손해배상 철저히 하라. 민사소송을 하라. 하라고. 6, 7천원이 그 손배소 났다니까. 그거 120명한테 하라고. 그들은 감옥에 가서 살아면 돼. 황제 노역하면 되는 거야.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라고. 근데 형사상의 책임은 어느 정도 묻겠다 그러죠.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쪽에서 몇 명은 그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몇 명은. 이게 보통 문제, 사회적인 보통 문제가 모두 집합된 집합체가 아니야, 이게. 보니까. 그리고 우파의 평론가들 이런 것들이나 윤석열이 잘한다. 귀족노조 노조 타파하자. 귀족노조 타파하자. 이 사람들은 귀족노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용접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남기고 철거를 남기고 이러면서 25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물론 좀 더 받겠죠. 좀 더 받겠죠. 그들의 주장이니까. 항상 택시기사 놈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 아니야. 우린 100만 원도 못 받아요 하잖아. 그런 식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한 2, 300만 원뿐이 못 받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몇 놈한테 알아봤어. 노조 출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받는 건 2, 300만 원뿐이 못 받아요. 한 달에. 윤석열이야말로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고 위대한 인물이고, 요번에 말이지 한 번 더 느꼈다. 드디어 귀족노조와 노조를 타파하는구나. 국민의 여론과 인기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무슨 일이나 또 법치국가, 자유민주 법치국가를 완성하라. 이 덩신들이야, 덩신들. 말씀드렸죠. 이거는 법으로 잣대하려고 하는 거야. 법이란 것도 인정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몰라. 그 놈은 너무나 반짝반짝해, 그 놈은. 윤석열도 술 좋아하고 밥 좋아하고, 룸싸도 잘 사먹고 그랬잖아. 그럼 밑바닥 인사들을 받고 피해자와 범죄자가 들어오면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저들이 할 수 없이 저런 죄를 지었으니 방면도 하고 구형도 낮게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전에 사람이고, 법을 시행하기 전에 사람이고, 인간이고, 정이고,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윤석열이 몰랐겠어요?
윤석열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이번에는 윤석열 참모들하고 국힘에서 지지율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자유우파가 결집합니다.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응?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은 뭐 30% 7, 8년 동안 올려 깎인 거 올려주세요 했는데 4.5%를 올렸고, 또 내년은 내년 거로 또, 그 협상을 하자. 내년에 가서는. 그 다음에 상여금을 140만 원 주겠다 1년에. 10만 원씩 준다 그러죠. 상여금도 옵션이란 거야.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라고, 일용직. 그리고 보세요. 정부 산업은행은 같은 편이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 본사, 걔네들 이 사람들보다, 이 하청 노동자들보다 더 편안한 일을 하면서 대우조선 대기업에 대한 데에서 3배의 월급을 받고, 그럼 이 사람들은 200~300만 원을 받고, 일용직같이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게 하청업체라는 거죠. 하청업체. 그게 한 40~50개 되나 봐요. 하청업체하고 하청 노동자들끼리 지금 노사가 싸운 건데, 너희들끼리니까 우리 본사도 개입할 수 없고 산업은행도 개입할 수 없다. 근데 왜 정부가 개입해? 이 개새끼들아. 산업은행이 정부인데. 그러니 이 하청 업체들이 있죠. 이것들은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제 말은 하청 업체라는 것은 기존의 토 기득권이고 대우조선 출신이나 주변의 관계 기득권 이것들이 대우조선에서 하청을 물량을 받아가지고 하청 노동자들한테 일당 따먹기를 하는 거야. 지들 관리직 명명하고 하청업체 사장하고 그 돈을 일당 따먹기를 하면서 받아먹는 거야. 쉽게 이게 뭐냐 하면은 택배회사 중간에 있는 거와 그죠? 또 그 인크루트 하는 거 있죠? 사람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이 취직을 하면은 뭐 20~30% 떼어가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하청업체 이것들은 사측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하청업체 이 사람들은 대우조선하고 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본사하고 붙지 못하게 지금 이런 게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는. 모든 제조업가 또는 삼성이나 대우도 마찬가지고 그 전부 다 계약적으로 들어간 애들이 중간에 인크루트 회사가 있잖아요.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야. 근데 이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하면서 대우도 못 받았다. 이건 아보잖아. 상여금 140만 원 주겠다 내년에. 한 달에 10만 원씩. 그리고 또 폐업 하청 노동자 고용 승계는 해주겠다. 민형사상 책임 중에서 윤석열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사 책임은 묻되 민사는 모르겠다. 그건 대우조선하고 하청업체하고 하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모든 다단계 구조, 다단계 하청 구조,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어. 제가 설명드렸죠. 정부 거인 산업은행, 대우조선 본사, 화이트 노조, 블루 노조, 그 다음에 하청이 중간에 끼고 하청 노동자들. 다단계 하청 구조가 언제든지 터진다고. 왜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걸 못 잡았을까? 뻔히 사정을 알거든. 이런 걸 쳤다가는 국민한테 대반격을 입거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된다니까. 귀족 노조가 아닌 사람들이. 한 700~800만 명이 될 거예요. 임시직 계약직들이, 일용직들이 1100만 명이라니까?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도 이거 손을 못 댄 거야. 이 무식한 놈이 나와가지고 귀족노조 타파! 불법 타파! 이래버렸으니 난리가 났죠. 이번에 쳤으면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야. 그게 일당 시간당 9,510원이야. 계산해보면은 한 8시간 근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은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이 사람들한테는 최고임금이 된 거야. 그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리고 이들이 없으면 조선소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 말은 없애버리란 말이야. 대우조선을. 산업은행 애들이 이번에 파산한다 그랬죠. 파산시키란 말이야. 파산시키면 대우조선 본사놈들 날아가고 산업은행 그 대우조선 관리하는 애들도 수십 명은 날려버리고 산업은행 수십 명들 이놈이 연봉이 1억 2억 이렇게 되니까 그것만 18 안 줘도 이 하청업체들은 살아남아. 하청업체 노동자들 대우조선 근무하는 애들은 기껏해야 10,000명뿐이 안 되니까. 10,000명이 뭐야? 몇천 명뿐이 안 되니까.
조선 노동자들이 지금 하청업체 노동자에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대우, 현대, 삼성, 그죠? 그 산업은행 그놈들 월급만 해도 얘네들 그 대우조선 저 빈곤층 걔네 요구한 대로 월급을 올릴 수 있다니까? 파산시키는 게 옳아요. 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다른 데 찾아갈 거죠. 이 사람도 대우조선 그 제일 밑바닥 하청업 사람들이 다른 데로 많이 빠졌어요. 반 이상이 6, 7년 동안 다른 데로 이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라도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이 사람들 귀족노조로 생각하고 노조 파업 투쟁의 선봉이라고 생각하면 대우조선을 파산시키면 되는 거야. 파산시키면 귀족노조. 대우조선 본사의 블루, 화이트 노조들 그게 귀족노조. 그것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이 새끼야. 또 화를 내 내가. 응? 그리고 이들이 빠져나가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1800년도에 19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의 산업혁명의 잔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뿐이 없어. 선진국 중에서는. 이걸 개선시키지 않고 법으로 하고 때려잡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은 대우조선 그러면은 너희 작업할 수 있어? 그럼 외노자 할 거 아니야?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미쳤다고 얘기해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 조그만 월급 받으면서 이들이 애국자예요. 이들이 맨 밑밥 이 사람들이. 그리고 조선은 사양 산업이에요. 지금 뭐 LNG나 LPG선 뭐 무슨 선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해빙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사람만 남겨놓고 파산시키란 말이에요. 그런 노조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노조가 없는 게 아니죠. 그동안 지금 그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뭐라고 나오면은 이 조선일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응? 늙은이들한테 구독을 많이 시키니까 작년부터 독을 4번이나 점거했다. 근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물어 이 새끼들아. 윤석열 방식대로 한비자의 법대로 물어란 말이야. 그럼 나라가 어떻게 꼴까닥되고 윤석열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물어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근데 한겨레에서 말하는 거는 대우조선 하청노동 임금 못 올렸다. 4.5% 올린 게 그거 가만히 놔둬도 뭐 4, 5%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청업체 이 직원들의 투쟁이 문제가 있었고 이게 윤석열의 강박행 협박, 공권력 투입한다, 잡아들인다, 손해배상하라, 경찰들이 막 가서 막 가스라이팅하고 뭐 헬기 떠다니고 뭐야 에어베트 깔고 지랄 다 하죠.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 이 사람들이 귀족노조고 본사노조면은 민노총에서 주도했다면은 강력 투쟁에 들어가겠죠. 이 사람들은 그 밥줄까지 끊으실까봐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양보할게요. 대신 우리를 잡아들이지 마세요. 우리 잡아가지 마세요. 이 피눈물 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쓰레기 자유우파들아. 한겨레는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임금은 못 올렸지만 못 올린 거야. 연 4.5% 오면은. 그 다음에 합의서 쓰는데 6년이나 걸렸다. 처음으로 이 하청노조하고 하청노사들끼리 합의서 썼다는 거예요. 하청노사들끼리 그 중간에 돈 띄어먹는 하청 사척하고 6년에는 이 일에 대한 일이 악유에 대한 악의 싸움이에요. 그 관리직 그 인크루트 해가지고 하청 노동자 임금 따먹는 이 새끼들은 없어져야 돼. 왜 그러냐면은 그게 대우조선하고 맞짱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대우조선이나 대기업들이 안 그러죠. 중간에 하나 놓고 우리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대부분 판결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법정 투쟁을 하면 하청 노동자를 이겨요. 이게 국제 노동법이고 한국 대법원도 판례가 다 나와 있다 그래요. 조선일보는 조져라. 작년부터 4번이나 점검했는데 책임도 묻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 합의서 하나 썼는데 하청 노사끼리 합의서는 6년이나 걸렸다. 박근혜도 못했다는 거죠.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 헐벗고 굴 뿌리고 맨 밑바닥에서 조지느냐. 이런 사람을 조지면 안 돼요. 보수의 가치는 덜 가졌고 덜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진보층도 가치지만 보수의 가치가 그 사람들을 생활을 향상시켜주고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예요. 그게 유승민이고 김종인 씨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아니고 권성동이가 장전일 꼴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준석도 아니고. 이준석은 전장년 같은 경우 막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약자 건드리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은. 보수는 약자 건드리면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진보층이라도.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고 성장을 하고 표를 얻고 집권을 하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준석이가 당대표 있다면 이준석이 그랬잖아. 전장년 저것들이 지금 데모하는 것은 윤석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좌파의 결집을 좌파의 봉기를 갖다 유도하려고 그런다. 그럼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있다면 틀림없이 그렇겠죠. 물론 예측이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 하층 노동자들 저거 말이야. 규정 노조다. 저것들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좌파 결집과 봉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준석 그랬을 거야. 그러면은 당이 망가지고 국민이 등을 돌려요. 할 말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이거 진짜. 그리고 윤석열도 가스라이팅을 하고 강박한 협박으로 지금 몰랐어. 국민들이 이거 몰랐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한 4, 5일 전부터 갑자기 윤석열이 법대로 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리고 윤석열도 저 사람들이 강경투쟁자다. 불법투쟁자다 하고 잡아라. 주도권 지지율 올리자가 그랬는데 그것도 꽝이 돼버렸네. 하층 노동자들도 성자가 못되고 윤석열 정권도 성자가 못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잡으려면 민노총이 전체 봉기할 적에 그걸 잡아야 돼요. 민노총. 대기업부터 잡아 들어가야지 하층 노동자들이 살아요. 근데 엉뚱한 걸 요번에 손댔단 말이야. 이게 보통 요번에 모든 문제가 다 나온 거야.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가. 이런 걸 갖다가 귀족노조야, 빨갱이야, 좌파야, 문재인이야, 문재인파야, 어쩌고 저쩌고 죽여라. 공권력 투입해서 다 잡아들여라. 손해배상 청구하라. 그래가지고는 윤석열 골로 가고 보수 우파는 다시는 집권 못해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무식하게 완력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게 요번에 대단한 문제였어요. 결론. 윤석열이가 회심차게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고 그랬고 추락을 막으려고 그랬고 지지율 반등과 국민의 보수 우파 결집을 유도했는데 보수 우파 결집은 조금은 됐을 거야. 그 2030 남자들 되게 무식한 애들이 많거든. 노조는 무조건 귀족 노조다. 그놈들은 쉽게 말해 지잡대가 나와도 중견 그룹 이상의 취직을 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취직 안 하면 안 가니까 이놈들은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인터넷이나 하고 유튜버나 보고 커뮤니티나 하고 그런 놈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거는 확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결집은 기존에 있는 놈만 된 거고 오히려 지지율은 반등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이 윤석열을 감시하게 만들었고 이 문제가 그 다음에 북풍몰이 탈북음이 강제 북송도 그거 다 대치기 당하겠던데 윤석열이가 대치기 당하겠던데. 오늘 권영세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권영세가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 16명 죽이고 온 거 맞는 것 같다. 미치겠다. 법이라는 것은 상식의 바탕을 두고 법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거지 법을 아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사회 기득권층을 위한 게 아니고 비기득층을 위한 게 법이에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맨 밑바닥가 요번에 육체 노동자들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법대로 하자고 들이미는 윤석열은 골로 갈 뻔했어요. 고고TV가 이런 방송을 하면은 저 사람 뭐야 저 보수라더니 그리고 쓰레기 자유우파 늙은이들이 와서 또 2030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고고TV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저거 위장우파였다. 좌파였다. 아이고 이것들아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